12만 원 하던 난방비가 37만 원? 여기저기 들려오는 난방비 폭탄 소식.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 사이에 보일러 켜기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난방비 부담 때문에 침대 위에 방한 텐트를 설치한 집까지 등장. 그런데 난방비가 갑자기 대폭 상승한 이유가 뭘까? 바로 난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값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총 가구 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비율이 78.3%로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크게 세 가지의 난방 방식으로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을 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은 도시 지역에 공급되며, 즉 도시 지역 가구는 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특히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노후 아파트에 적용된 중앙 개별 난방은 효율 저하로 난방비 폭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요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에서 공급 비용을 감안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LNG 가격이 크게 올라 난방비가 폭등한 것입니다. LNG 가격이 오른 이유는 국제적인 요인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에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로 인해 LNG 수입액이 기존에 비해 2배로 오른 겁니다. LNG 수입 계약은 대부분 중장기 계약인데다 수입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환율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추가 인상은 자제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지난해 인상한 만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난방비 폭등에 집안에서도 추위를 느끼고 있는 가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번 달에는 16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7만 원 나왔습니다. 2배보다 더 올라서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돈도 없는데 난방비는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텐트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낫더라고요. 집에 계속 바람이 들어오니까, 지금 같은 한파에는 이렇게 안 입으면은 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패딩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관리비가 원래 한 35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의 50만 원이에요. 더 사용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아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동일하게 틀어놓는데, 그 관리실에 전화해보니까 동절기부터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비싼 동절기 요금제로 해서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1년 12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더 조금 사용했거든요. 생계 부담이 있죠. 생활비 부담. 20평대 아파트 구축에서 5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날이 추울 때 외출 모드를 해두면 난방에 필요한 물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난방할 때 가동 시간이 늘어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설정 온도를 1에서 2도 낮춘 후 외출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난방 밸브를 잠가서 너무 추워질 경우 주변에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방이라도 70에서 80%만 잠그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3시간 쉬고 1시간 가동 등 예약 기능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방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하네요. 집안 자체가 따뜻하려면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체크해야 할 게 바로 습도.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틀어두면 실내 온도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난방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관 청소도 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로 수면 양말과 도톰한 잠옷 등을 입는 것이 절약의 지름길. 눈도 내리고 한파 소식에 꽁꽁 얼어붙은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난방비 인상,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 난방비에도 봄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